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정입니다. 제 옆에 이거 보이시죠? 원자력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 okatom.org입니다. 여기 더 한 번씩은 좀 들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부터 좀 먼저 들어가셔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일이고 문명을 파괴하고 과학에 대한 무지가 판을 치고 하는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원전에 대한 오해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비용을 지금 사회적으로 치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오늘 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 석좌 교수이십니다. 성풍현 교수님 모시는데요. 우리 성풍현 교수님은 원자력, 원전 관련된 뭐 진흥위원을 하시기도 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 안전위원을 하시기도 하고 미국의 원자력 학회 석좌 교수, 석학회원이시기도 하고 원자력 학회장도 쭉 역임하셨고 이 분야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기도 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원전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게 그러니까, 네 가지인데요. 예. 첫째는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 예. 원자력 발전소가 무슨 특징이 있나? 뭐냐?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탈원전의 예. 후유증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계 원자력 현황이 어떤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추세는 지금 아니죠. 예, 그렇죠. 오히려 아니죠. 반대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앞으로 미래 원자력 기술이 어떤 것들이 지금 차세대 기술, 있는지, 차세대 기술이 어떤 것이 되는지, 그리고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그 성격. 네. 지금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서 원전은 이거 폐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전 성격부터 다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원전의 특징은 한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작은 양의 그러니까 연료를 가지고 아주 많은 양의 전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에 의해서 제가 여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그리워라. 지금 우라늄 1g 아주 굉장히 작은 양인데 이 1g이 석유 9드럼, 그다음에 석탄 3톤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참 바로 보이는군요. 1g 같으면 사실 저기 그림에는 1g이 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작은 건데. 그런데 3톤 그러니까 300만 배의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300만 배. 같은 질량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석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면 석탄을 갖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벨트를 통해 갖고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1년이나 1년 반에 한번 뚜껑을 한번 열고 연료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다음에 1년이나 1년 반 동안은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돌리면은 1년이나 1년 반 동안 그냥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연료의 양이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그 바람에 보면은 땅을 있잖아요. 땅을 같은 양의 전기를 갖다 내는데 땅을 차지하는 게 풍력 발전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한 100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태양광을 이용할 땐 12배가 들어가고 메가와트당 에이크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럼 메가와트를 생산하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1에이커가 들고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12. 그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98에이커가 든다는 얘기인데 차지하는 면적이죠. 그죠, 면적이죠. 예,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이거 미국 자료인데 예. 우리나라 자료는 더 그 범위가 클 거라고 그 차이가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태양광을 같은 메가와트를 내려 그러면 네. 미국보다 오히려 더 큰 면적이 필요하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원자력이 차지하는 면적이 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예. 배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원자력이. 예.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보통 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예. 사방 2km, 그러니까 한 4제곱킬로미터를 따지는데 예, 예. 우리는 보통 한 1.1 내지 1.5제곱킬로미터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그렇습니까? 용량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술이 뭐 우리가 이제 여러 채를 같이 이제 짓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뭐 하나씩 짓는 경우도 여러 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예. 한국은 이제 그러니까 두 개씩을 보통 같이 짓고 예. 그다음에 그 주변에 또 짓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면적에 지어 있는 따른- 것들이 이제 그렇군요. 그렇죠. 현재 있는 것들이. 예, 예. 그래서 땅도 이렇게 적게 예. 쓰지만 또 지금 이 조금 전에 한번 보면은 볼까요? 지금 네. 이거 보면은 들어가는 그 철의 양입니다. 철의 양. 지금 material tension. 이게 지금 그 풍력 발전소를 지을 때 들어가는 철의 양이거든요. 메가와트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게 거의 1,000톤이 들어가요. 1,000톤. 인텐시티군요. 네. 원자력은 10톤도 안 됩니다. 10톤도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그다음에 하이드로는 수소죠. 예. 콜, 예. 석탄, 가스, 예. 풍력, PV는 뭐죠? PB가 이제 지금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요. 태양광입니다. 예. 태양광이 이렇게 그래서 하여간 아주 네. 작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이다. 예, 첫 번째 땅도 특징이다. 덜 차지하고 예. 들어가는 말하자면 철을 비롯한 예. 뭐 이런 것도 재료도 적게 들어가고. 예, 재료도 적게 들어가고. 이게 앞으로 말하는데 좀 이유가 되겠죠. 예, 원인이 예, 되겠다는 예,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예.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은 1kWh를 네. 생산하는데 62원. 그다음에 예. LNG로 가스로 생산할 때 한 2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120원. 뭐 거의 그다음에 뭐 2배. 풍력, 태양광은 3배 이상 들어갑니다. 예. 3배 이상 들어가고 굉장히 작은 돈으로 전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인데 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너희들 그렇게 작은 돈에는 그 사용 해결료 나중에 처리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는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냐? 예. 아닙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지금 있고 요 보여주신 표는 보여주신 표는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전력 벌써 저런 통계가 있군요. 그럼요. 예.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배웠고 예. 그런데 지금 원전 해체 비용, 사용 후 예. 해결료 처리 비용 다 들어가 있고 예.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은 미국의 2배 내지 3배 정도로 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이는 정치 비용이죠, 뭐. 정치 비용이든 하여간 뭐 나중에 뭐 부지 마련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예. 포장해 갖고 집어넣고 그러는 경비까지 다 포함해 갖고 예. 이 잡은 그런 지금 우리 금액입니다. 국내에는 저준위만 지금 저준위는 지금 돼 있어요. 시설이 돼 있고. 경주에 있고 고준위는 안 돼 있어요. 네. 고준위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2016년에 예.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새 정부가 들어와 갖고 예. 거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갖고선 폐기시키고 다시 하겠다고 지금 그래갖고선 또 지금 또 시간이 늦어지고 연기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네, 지금 그럼 계획 만들어지는데 또 몇 년 걸리고 계획이 서면 이제 또 실제로 작업하고 몇십 년 공사하는데 걸리죠. 또 걸리고 몇십 년 걸리죠. 네. 그렇군요. 참 한심한 짓을 하고 있군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가 조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원자력 발전소인데 원자력 발전소 비용인데 예. 해결료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거 이제 재료비, 에너지, 소스의 비용이고. 이건 석탄인데 예. 석탄은 거의 한 3분의 1이 연료 비용인데 예. 원자력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싸게 전기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양이 아니고 가격으로도 저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건 가격이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 그 한전이 그 자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갖다가 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원자력을 만들었으면 얼마를 주고, 예. 뭘 만들었으면 얼마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발전 단가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시장 가격입니다, 그죠? 예, 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거는 예, 우리나라가 작년에 예, 2016년에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총 1,400일 정도를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연료도 바꾸고 그러느라고. 예, 예. 그때는 탈원전이 없었을 때예요. 예, 예. 근데 작년에 예. 2,800일을 세웠습니다. 2배를 세웠어요. 꼭 2배군요. 예, 예.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예. 큰 문제가 아닌데 예. 큰 문제가 아닌데 세우고 그다음에 그 정기 점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질질 끌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2배를 더 네, 네. 세웠어요. 그 바람에 이제 결국은 가스 발전소를 갖다 많이 돌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안 돌리는 예. 도시네. 그 바람에 여기 지금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한전이 2016년에 8조, 그러니까 7조 넘게 이익을 냈던 게 저희 손실로 돌아섰고요. 어허. 공기업들이 다 돌아섰어요. 한수원도 2조 넘게 수익을 냈다가 네. 이렇게 돌아섰어요. 네. 왜냐하면은 싼 걸로 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을 안 쓰고 예. 비싼 가스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우선 소비자들이 똑같은 뭐 가격을 내고 있다고 본다면 저건 주로 재료비 뭐 이런 거로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가스 수입. 단가 자체가 높으니까. 그렇죠. 가스 수입이 있고. 가스 수입 있고, 그다음에 가스 터빈도 사실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전부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스는 뭐 저희 국산화가 거의 안 됐습니다. 거의 안 됐습니다.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자체도 수입하는 거지만 가스를 태워서 돌리는 그 가스 가스 터빈 이런 터빈도 것도 다 수입합니다. 그 GE 건가요? G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뭐 지멘스 독일, 지멘스도 그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히다치 뭐 파워라는 그런 데 있고, 그러니까 미국, 예. 독일, 일본 이런 회사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비행기 엔진에 들어가는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해갖고 예, 예. 저희 그걸 만들 두산중공업 이런 데서 못 만드는 모양이군요. 두산중공업은 아직 못 만들어요. 아직은 안 돼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모를까. 근데 저 전기 터빈, 수증기로 돌리는 터빈은 만드는데 예. 이 가스로 돌리는 터빈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상황. 예, 아직 우리 기술이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작은 양으로, 그러니까 작은 양의 연료로 전기를, 그러니까 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값싸게 만들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친환경적이다. 왜냐하면 예. 이게 우리가 환경을 그러니까 그 기후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온실가스, 예. 하나는 미세먼지입니다. 예. 온실가스는 뭔가 하면은 CO2 같은 것들이 막 예,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이 온실 같은 현상이 일어나 갖고 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구의 온도를 갖다 올라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CO2 배출하는 걸 갖다 제한을 하거든요.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또 하나는 이제 되어 있고, 미세가스. 그래서 이건 예. 건강에 큰 문제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은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석탄입니다. 석탄. 예. 석탄이 1kW 시를 발생하는데 약 한 1kg 정도를 내요. 예, CO2를. 1000g이면 1000g. 예, 1kg. 1000g을, 그러니까 근데 그 2차적인 것까지 합치면 1300이 됩니다. 그런데 LNG 같은 경우에는 이 CO2 자체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얘네들이 또 메탄가스를 내요. 메탄가스. 그렇죠. 그래서 예. 온실 효과로 따지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질소산화물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렇죠. 그러듯이. 질소산화물이 그런데 예. 지금 이런데 원자력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원자력. 거의 안 직접 나오는 걸 나오는 그 밑에 파란 거는 CO2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직접 나오는 거고. 다이렉트 에미션이고. 다이렉트 에미션이고 요 위에 거는 인다이렉트 에미션입니다. 예. 나와서 혼실 효과를 내는 겁니다. 나와서. 예. 그런데 왜 원자력이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미세먼지를 안 내는가 하면은 네.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가스나 뭐 석탄 이런 거는 다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 건데 이 원자력은 핵을
쪼개갖고 분열을 시켜갖고 거기서 나오는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CO2가 나올 일도 없고 미세먼지도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원자력 발전소는 청정 발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반기문 전 유엔 총장께서도 그 원자력이 가장 깨끗한 발전원이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참 그 인류의 참 지식과 과학의 결정체인데, 그죠? 그 조금 해서 거기서 핵분열 일으키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어마어마한 그렇죠. 에너지로 말하자면 터빈을 돌리게 되는 어떻게 그 질량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생각을 했겠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거든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도의 제곱이다. 그걸 갖다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로 실현화시킨 거죠. 원자력 공학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지금 온실가스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말씀을 드리면은 미세먼지는 또 정부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저 LNG는 그 석탄의 8분의 1밖에 안 낸다 미세먼지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LNG 쓰면 별로 문제 없다 그러는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환계수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가스가 나와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질소산화물 같은 게 나와서 나중에 알갱이로 바뀌는데 2차로 바뀌는데 그 전환계수라는 걸 쓰는데 우리나라가 쓰는 전환계수는 EU에서 쓰는 거에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평가 자체를 적게 하도록 기준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 EU 기준에 맞추면은 8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3분의 1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LNG가 내는 미세먼지의 양이 석탄이 내는 미세먼지의 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석탄은 보통 해안에다가 짓습니다. 왜냐하면 석탄을 갖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멀리 포트가 있어야 되니까. LNG 발전소는 전부 도심에다 져요. 도시 근처에다가 져요. 그러니까 20km만 떨어지면은 그 양이 한 4분의 1로 줄거든요. 우리가 저거 하는 그 양이 농도가 4분의 1로 줄어드는데 석탄보다 오히려 미세먼지가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LNG는 그동안 많이 지어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었죠. 지금 우리 LNG 발전소가 44개예요. 44개고 44개인데 이게 또 다 도시 근처예요. 그래갖고 한때 그게 이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타려고.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LNG 그러면 연기 같은 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다고 청정 에너지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실가스도 석탄만큼 안 좋은 거고 미세먼지는 한 반이나 3분의 1이지만 이게 우리 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석탄보다도 더 나쁠 수도 있고 미세먼지를 우리한테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좀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적어가는 게 그럼 원자력은 너희들은 미세먼지 내지도 않고 그 온실가스도 안 내는데 너희들 그 대신 사용 해결료 내놓지 않냐? 사용 해결료. 사용 해결료 이것도 사실은 환경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 해결료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사용 해결료 안에는 우라늄, 플루토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플루토늄은 원래 없던 건데 우라늄만 있었던 건데 우라늄이 이제 중성자를 맞으면 플루토늄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플루토늄은 나중에 해결료로 또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거를 재처리해서 이것들을 갖다 뽑아서 쓸까 아니면 그냥 다 버릴까 그걸 결정을 못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니라는 게 그 첫 번째 제가 반론이고 두 번째가 사용 후 해결료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왜 작은지 아세요? 아까 우선 1g에 그렇죠. 맞습니다. 우선 들어가는 게 작으니까요. 들어가는 게 작으니까 나오는 양도 작은 거예요. 사용 후 해결료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갖고 6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60년 동안 가동을 해갖고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예. 아파트 한 동 크기보다도 안 돼요. 네. 60개 원전을 예. 60년을 돌려서 나오는 쓰레기가 쓰레기가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 양이 예. 아파트 한 동의 부피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사용 후 해결료라는 그것도 사실은 기술에 따라서 그렇죠. 완전히 또다시 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저 자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원. 예.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용 후 해결료 처리하는 게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술이 예. 있어요. 예. 기술이 있어요. 제가 다시 태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인간한테 해롭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19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예. 1982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맨 처음에 석사로 한 석사 논문 한 게 사용 후 해결료 처리입니다. 아, 예. 딱 그거 전공을 하셨군요. 예. 근데 거기 갔는데 제가 MIT에 갔는데요. 예. 거기에 지도 교수님이 그때 한 얘기가 아주 생생해요. 사용 후 해결료는 그때 벌써 37년 전인데 예. 사용 후 해결료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사용 후 해결 처리는 예. 다만 정치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다. 그게 예. 37년 전에 한 얘기예요. 뭐 지금 기술이 더 좋아졌겠죠. 더 좋아졌죠. 예. 더 좋아졌죠.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용 후 해결료라 그러면은 뭐 그게 뭐 반감기가 어떻고 뭐 영원히 뭐 아. 말하자면 사라지지 않던 무슨 예. 암덩어리인 것처럼 예. 막 이렇게 지금 선전이 예. 돼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이제 제가 지금 세 가지 마지막은 이제 뭐 10만 년 이상 간다는 걸 갖다가 예. 300 그러니까 몇백 년 수준으로 줄이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촉진을 시키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걸 갖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이건 거리에 대한 거였고 이 스웨덴에서 하는 일입니다. 스웨덴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갖다 이 구리 금속에다가 담아갖고 예. 다시 벤토나이트 점토에다가 담아서 네. 그 위를 또 타이타늄으로 싸갖고 처리합니다. 네. 이러면은 구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녹이 안 슬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킬 수가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이렇게. 저 보여주신 요 그림은 세계가 지금 표준적으로 쓰는 건가요? 스웨덴에서 쓰는 말입니다. 아, 스웨덴에서 예. 스웨덴에서 지금 지하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넣어 가지고 땅에 묻는 거군요. 그렇죠. 네. 땅에 묻는 땅에 묻는 게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한 땅속 한 500m에 그 스웨덴에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반이 뭐 19억 년 동안 안정된 안반이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네. 그걸 파갖고선 거기다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 사용 후 해결료가 네. 땅에 넣어갖고선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이 지상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스위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 건물에 그러니까 집 안에 이 사용 해결료를 갖다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갖고서는 사용 해결료를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몇백 년, 몇천 년을 갖다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용 후 해결료에 관련돼서 지금 첫째 자원이다. 두 번째는 사용 후 해결료 양이 작다. 예. 그다음에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처리하는 기술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예. 사용 후 해결료를 갖다가 전에는 뭐 10만 년 이상 관리해야 된다. 굉장히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데 네. 그게 몇백 년 으로 방광기로 확 줄일 줄일 수 있는 그런 확 기술이 줄일 수 있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향후 미래 기술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만 얘기를 하면은 핵종 변환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핵들을 다시 원자 발전소 안에다 넣어갖고 다시 또 중성자를 맞게 해요. 그러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몇백 년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는 그런 사용 후 해결료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뭐 우리 기술의 어떤 속성으로 보면은 저것도 뭐 다시 이제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다시 태워버리거나 그죠? 예, 예, 예. 뭐 어떤 기술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또 뽑았을 수도 있고 저런 거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아마 벌써 이제 상당 기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연료 양이 작다, 값싸게 예. 전기를 만든다. 깨끗하다. 그다음에 굉장히 예. 깨끗하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위험성이요. 예. 그 역설적인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하게 안전하다.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원자력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탈원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 많은 데서 벌써 원자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사람을 갖다가 네. 해치지 않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세이프하다.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클린하고 보여드리는 게 세이프하다. 그렇죠. 클린하고 세이프하다. 예. 이게 2002년도에 미국 포브스라는 잡지에 나와 How 있는 deadly How deadly is your kilowatt? 킬로와트군요. We rank the killer energy source. 예.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은 석탄으로 할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조 킬로와트아워. 1조 킬로와트아워면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한 2년 정도 쓸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가 2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을 만드는데 예. 사람이 중국 같은 경우에 한 17만 명이 죽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한 1만 명 정도가 죽는다 그럽니다. 이건 뭐 모든 게 다 포함됐어요. 예. 석탄 채굴할 때 예, 죽는 광부들 거, 뭐, 광부들 죽는 예, 거, 그다음에 뭐 진폐증 뭐 안 좋은 공기에 의해서 죽는 거 뭐 예, 그런 걸 다 그렇군요. 통계를 내서 한 게 미국 같은 경우에 1,000만 명이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 0.1명입니다. 풍력이 150명이고 태양광이 440명입니다. 천연가스가 네. 4,00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갖고 가장 사실 그 체르노빌 사고 말고 예. 원자력 발전 때문에 사람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주필님? 못 들어보셨죠? 아니 뭐 미국의 드리마일 사고는 인명 사고는 아예 없는 거고. 이번에 후쿠시마 때문에도 죽은 사람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물이 쓰나미, 들어와서 쓰나미 물이 들어와서 때문에 죽은 죽은 거고. 체르노빌은 그건 굉장히 특별한 원자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뚜껑도 없어요. 예.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만든 건데 예. 뚜껑도 없고,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그냥 원자력 발전소 돌리다가 잘못되니 그냥 건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다 쏟아져 나간 건데 예. 체르노빌에서 42명이 죽은 것 외에는 지금 원자력 발전 때문에 네. 죽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체르노빌에 대해서도 뭐 그동안에 환경단체들이 뭐 지금도 뭐 피해가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전에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지 BBC에서 본 건지 그것도 보니까 체르노빌의 그 자연 회복이 네. 거의 뭐 완전히 자연 회복이 된 거로 네. 후쿠시마도 지금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다 그죠? 이주 예. 새로 되고 아주 있죠. 핵심적인 예. 부분만 빼놓고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른 통계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원자력은 벌써 아주 릴라이블한 그런 전기를 만드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예. 이게 나온 건데 이거는 랜셋이라는 데서 나온 통계고요. 2007년도에 나온 건데 이거는 1테라와트 아워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죽느냐를 갖다가 나타낸 건데요. 네. 이거 아까는 1조 킬로와트 아워였잖아요. 예. 1000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예, 1000분의 1. 예. 1000분의 1 정도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 하면은 아까 수치랑 거의 비슷해져요. 예. 그래갖고선 보면은 콜이 이렇게 많이 뭐 몇만 명이 죽는 게 되고 공기 오염으로 죽는 게 압도적이고 그렇죠. 맨 위에 이제 사고로. 예, 예. 여기서 원자력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예. 원자력은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역설적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원자력이 가장 안전하게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다 하는 예. 걸 갖다가 좀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예.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방사선은 어떡하냐? 방사선인데 이 방사선은 그 100이라는 숫자, 예. 100 밀리시버트 이상에서는 아주 미미하게 한꺼번에 100 밀리시버트를 사람이 받으면은 예. 약간의 미미한 영향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밝혀졌는데 네. 그 밑으로는
아무런 걸 발견을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0mSv 이하에는 전문가들도 아무런 영향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100mSv 정도가 기준이군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 되면은 근데 100mSv보다도 훨씬 높은 511mSv, 1000mSv 가야지만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을 때는 얼마나 나옵니까? 엑스레이 찍을 때는 한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 엑스레이 찍으면 가슴 엑스레이면 0.1 내지 0.3입니다. 예. 아까 100이라 그랬잖아요. 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네. 살면은 자연으로부터 받는 방사선이 한 3 정도 됩니다. 3mSv 정도. 예. 3mSv 되고 우리가 엑스레이 찍거나 비행기 타고 가도 맞거든요. 예. 비행기 타고 가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받는 걸 갖다 인공 방사능이라 그러는데 아까는 자연 방사능. 비행기에서 맞는 거는 뭡니까? 저 우주선 같은 데서 이제 와서 받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니까. 예. 비행기 안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군요. 뭐 있을 수 있죠. 옆 사람한테도 올 수 있고 뭐 어디에서도 올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한 1mSv 그러니까 3mSv, 1mSv 아까 100mSv 얘기했는데 3mSv, 1mSv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살면은 어느 정도 받는가 하면 1년에 0.05mSv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너무 그 겁을 내는 게 틀린 거다 이거죠. 틀린 거죠. 그래갖고 그 지금 여기 보면은 나와요. 암 치료 받는 건 역시 높군요. 예, 암 치료 받는 건 높고요. 6천 정도 되고 브라질 가리바리 시외각의 자연 방사선. 네, 자연 우리는 한 3 받는데 얘네들은 한 10 정도 받는 거예요. 가리바리 시에 무슨 뭐 암반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게 있군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그 나오는 그 방사선이 좀 높은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삽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삽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왜 이 화강암들이 많이 깔린 이런 지역에는 방사선 수치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평균 한 3mSv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약간 복잡한 식인데 지금 100mSv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250까지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500 이상 되면은 그 피부가 좀 다치고 뭐 블러드 폼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걸 심각하게 넘어간 거는 체르노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체르노빌. 후쿠시마는 맥시멈 올라간 게 여기였고, 그다음에 저희 아까 얘기한 그 TMI 같은 경우는 여기 나타나지도 않아요. 피폭량이 TMI 있네요. 여기 TMI. 피폭량이 왜냐면은 TMI는 3마일이죠. 네, 3마일. 3마일 아일랜드인데 저희 콘테인먼트가 워낙 튼튼하게 돼 있어 갖고 바깥으로 방사선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 저도 우리나라에서 받는 자연 방사선이 어느 정도고 미국이 요 정도 받고 아까 얘기한 그 가라파리 그 브라질 가라파리가 한 요 정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수치인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방사선 그러면 뭐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저게 근데 어떻든 이제 체르노빌 이런 것들이 막 과대한 공포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막 무슨 뭐 그림이나 이걸로 막 번지어 왔고 판도라 같은 영화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미스테리를 공포 마케팅에 공포물이죠.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지금 이 원전을 어떻든 세우자 아까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 뭐 적자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원전을 지금 일부는 뭐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중단하거나 또는 탈원전 정책이 벌써부터 후유증들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이제 탈원전 후유증이 뭐가 있는지. 지금 원자력은 그러니까 작은 양의 연료로 전기를 만들고 값싸고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데 지금 탈원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탈원전이 도대체 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후유증이 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